네, 안녕하십니까. 그레너리 투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지난주 22일 날,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이제 구체적인 가드레일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다행히 이제,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어떤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은, 기존의 이제 원칙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액수가 좀 크죠. 미국이 적대국으로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의 반도체 생산량이죠. 레거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 이내로, 그 다음에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1년에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규정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올해 한 5월 달부터 시작된 차이나 디리스킹,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관계 분위기였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차이나 디리스킹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갖고 반도체 지원법의 어떤 가드레일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해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차이나 디리스킹의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해당 자료는 이제 그레너리 투자자문 웹페이지, 그 다음에 그레너리 금융연구소,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그레너리 랩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 디리스킹으로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저러다 말겠지. 예, 과거에 같이 뭐 3월 달에 위성 정찰 풍선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좀 개선되다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오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미중 관계 디리스킹으로 전환은 사실 먼저 시작은 유럽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그 G7 정상회담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2021년 취임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쿼드라는 4개국 협력체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협력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나토를 통해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규제 정책과 좀 달라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중국에 대한 관세, 제품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라든지 아니면 수입 금지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고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을 포함한 요 부분입니다. 신기술을 포함한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해 하반기 때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대만 4개국 간의 기술 동맹까지 맺으면서 여기서 또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5월 달부터 특히 이제 G7 정상회담 회담을 마치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디리스킹으로 경제적 측면이죠. 전환했던 것이 이제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좀 잠깐 저희가 먼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본다면요, 사실은 2023년 4월 5일 날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레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중국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맞지 않다. 중국과의 서로 양국 간의 디리스킹을 통해서 협력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4월 11일 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뭐 협력을 엄청 많이 하죠. 그다음에 4월 14일에는 이제 독일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한 5월 8일에는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EU 집행부까지 뭐 한번 유럽을 한 바퀴 쭉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이제 호주 통상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이제 그 동조화 때문에 한 4년간 거의 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비난이 컸었는데, 4년 만에 이제 호주의 통상장관이 이제 방문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5월 19일 날 이제 48차 G7 정상회담, 그때 히로시마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유럽 국가들이 차이나 디리스킹을 먼저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 동조화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고요. 6월 27일 날에는 뉴질랜드 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비행기 2대로 50명의 무역 대표단을 끌고 갔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6월 27일에는 똑같은 날 중국 정부가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중국 방문을 초청합니다. 네탄야후 총리 같은 경우 아직 미국도 방문 안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먼저 초청을 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0일 날 옐렌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17일에는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또 북경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8월 마지막 주죠. 죄송합니다. 이게 날짜가 잘못 나왔습니다. 마지막 주에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면서 차이나 디리스킹이 계속 연결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러한 차이나 디리스킹이 미국이 그냥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럽이라든지 이러한 주요국들이 합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뭐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다시 반대로 거꾸로 간다 이렇게 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에 따라서 차이나 디리스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그럼 왜 이렇게 그 차이나 디리스킹에 대해서 유럽이 먼저 손을 내밀었나?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국하고 EU의 경제관계 의존도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EU의 이제 수출입 현황이에요. 수출입 현황인데 수입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EU에서 수입하는 액의 중국 비중이 23.5%예요.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EU에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시면은 중국이 그 다음으로 높긴 하지만은 EU가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필수품도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도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 수출입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중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이 나오잖아요. 밑에 쭉 보시면은 뭐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독일, 뭐 영국, 기타 등등 여기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국가별 수출 현황에서 EU에 대한 수출이 미국과 거의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만큼 EU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이러한 관계가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기계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의존했었는데 독일 경제가 쉽게 말씀드려 갖고 거의 성장률이 거의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온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EU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EU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조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미국 중에서 굳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이해득 씨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이제 학계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죠. 중국과의 무역 거래 지속을 하고자 하는 미국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이제 뭐 압도적으로 지금 따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기존과 달리 국가 기간 산업 또는 국가 안보 보안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되게 적극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결국 재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전 세계의 수유량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남는 부를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회사 입장에서도 딱히 이렇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이미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같은 경우가 반도체 규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빅테크에 대한 중국에서 거대 시장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제품들 빼고는 중국 내 수출 확대되는 것을 원하는 게 사실 미국 재계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의견을 수렴하게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요 동맹국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ASML이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중국의 매출이 거의 한 60% 이상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스톱이 돼 있으니까 해당 회사 입장에서도 미국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미국 비난하는 입장이 이제 커지죠. 특히 이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기계, 소재까지 지금 다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동맹국들이 무역을 확대할 통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보시면 이제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갔다 왔어요. 다들 이분은 왜 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보다는 친환경 산업에서 사실 이제 뭐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강하지만은 사실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기타 등등 에너지에 있어서 소재라든지 이것을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지금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사실 중국이 반도체 빼고는 거의 웬만한 부분에서 자국 내 그 소재들, 부품들의 독립화가, 자립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들이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중국 것을 수입하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중국과의 협력을 아마 모색하는 계기를 또 구축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은 내부적으로 비싼 이제 생산 단가를 이제 의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는 것보다는 디리스킹을 통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그 다음에 양국 간에 협조를 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챙길 것은 챙기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수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저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나 디리스킹하는 게 단순하게 미국 혼자 생각해서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유럽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동안 한 4년, 5년 넘는 제재를 통해서 미국이 물론 당연히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또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 소비 시장을 특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하이엔드 테크놀로지 쪽에서 시장을 잃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아무래도 다시 이제 미국이 공급망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미국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좀 크게 보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가 수혜를 가져갈까? 일단 저는 양국 간에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 중국이 조선이 됐든 철강이 됐든 기타 등등 산업에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좀 할 수 있고 이런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표를 하나 본다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매출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 전체 49%,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60.1%입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 매출 현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죠. 미국이 사실 매출의 거의 반이에요. 그만큼 이제 생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6.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이 55%예요. 수요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자립도가 한 15%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입을 미국으로부터 하이엔드 제품을 수입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UMC가 가서 낸드 플래시라든지 D램, 그다음에 파운더리 쪽을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에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TSMC 다 미국으로 지금 공장을 이전시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회사들이 지금 자국 내 공장을 새로 짓고 특히 공급망 쪽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자국 내에서 공급망을 더 확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이죠. 미국 쪽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죠.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이제 반도체 협력에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가드레일이 그거거든요. 낸드 플래시는 128단, 그렇죠? D램은 18나노, 로직 반도체는 28나노. 보다 더 좋은 것은 다 장비든 이것든 반도체든 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딱 거기까지만 지금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반도체에 이제 모든 기술을 쏟아붓는 이제 재정적 중 쏟아붓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 회사 중에서도 뭐 SMIC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오라든지 이런 좋은 회사들이 국가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더 크게 또 자국 내 내수를 먼저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 크게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차이나 디리스킹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먼저 호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디리스킹을 갖고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일단 지난번 8월 말에 지나 레몬드 그 상무장관이 다녀가면서 한 3박 4일 동안 이제 북경을 방문했죠. 이때 여기서 나온 게 양국 간, 미국 과 중국 간 차관급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무역에 대한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차관급들이 실무진들이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정된 것은 지금 11월 중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때까지 실무진들에서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이때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디리스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뭐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미국이 뭐 반도체를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은 선을 명확히 할 거고 이에 맞춰 갖고 각국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자국 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진할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조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더 좀 규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이나 디리스킹이 뭐 단순하게 지금 뭐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고요. 아마 하반기 11월 달로 갈수록 이 문제가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큰 변수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